안녕하세요. 과천대학교 소프트웨어학과 아이라스크 연구실 석사연구생 신유빈입니다. 오늘 발표할 논문은 Spatial Temporal Graph Convolution Networks for Skeleton-Based Action Recognition (STGCN) 모델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들은 왜 STGCN을 제안을 하느냐 하면은 스파셜 패턴과 템포럴 패턴, 공간적인 패턴과 시간적인 패턴을 데이터로부터 자동적으로 학습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연구들은 그 수작업인 규칙들을 베이스로 했는데 이 수작업 규칙이 뭐냐면 좀 동작을 해석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요소 뭐 두 손 사이의 거리, 뭐 각 관절 사이의 거리 이러한 정보들을 어 수식으로 직접 만들어서 모델에 적용을 하는 방식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학습이 가능하다는 점이 STGCN에서 중요한 점이고 뭐 그러면 자동적으로 학습하는 뭐 딥러닝 모델들을 사용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은 뭐 RNN과 CNN을 사용할 경우에 이제 하나의 긴 벡터로 나오든가 아니면 2D 그래디 폼으로 변환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들은 우리의 손가락 관절만 생각해 봐도 엄지의 각 관절들을 1, 2, 3이라고 매기고 그다음 검지를 4, 5, 6, 7이라고 매길 때 1 번과 2 번이 가까운 정보는 2D 그리디 폼으로 알 수 있지만 1 번과 4 번이 가까움에도 이 정보들은 그 2D 그리디 폼이라든지 벡터의 폼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공간의 왜곡이 생기기 때문에 STGCN이 이 두 가지 패턴으로 그래프를 만들기 때문에 공간적 왜곡이 없어서 STGCN을 제안을 하게 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STGCN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듯이 스켈레톤 데이터가 2D나 3D 그리디가 아닌 그래프 구조로 간주해서 정보를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로 하게 되면은 실제 연결 구조를 모델에게 직접 알려주게 돼서 구조적인 왜곡이 없어집니다. 또한 GCN을 사용하는데 이 GCN에 대해서는 다음 슬라이드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GCN을 사용한다는 점만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스켈레톤 시퀀스를 공간 시간 그래프로 구축을 하는데 여기서 사용되는 개념을 조금 살펴보자면 우선 인체 관절 그 연결인 노드가 있고 엣지가 있는 이제 엣지라는 개념이 있는데 엣지는 공간적 엣지와 시간적 엣지로 나누어집니다. 공간적 엣지는 한 프레임 내에서 연결된 관절들을 얘기하고 템포럴 엣지는 연속된 프레임에서 동일한 관절들을 연결하는 엣지를 말합니다. 이러한 그래프 구조를 통하면은 수작업으로 그 어떤 포뮬라를 만들어내지 않아도 시공간적인 패턴을 자동으로 학습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Related Work에서 GC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CN이 뭐냐면 GCN은 CNN의 컨볼루션 개념을 어떤 불규칙한 그래프 구조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확장한 것으로서 관계형 데이터를 다룹니다. 이 관계형 데이터를 다룬다는 내용은 그 아래에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살펴보면 이해하기 쉬운데 우선은 각 노드가 자신의 특징 정보를 엣지를 통해서 이웃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은 각 노드는 이러한 이웃들로부터 정보를 받고 이 정보들을 하나로 합치게 되는데 뭐 간단하게 평균을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정보들을 하나로 합칩니다. 다음으로 각 노드는 이렇게 데이터를 합치고 합쳐진 이웃들의 정보와 자신의 원래 정보를 결합을 해서 새로운 자신의 특징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러한 가중치 행렬이 바로 CNN의 커널과 같은 컨볼루션 개념을 확장한 개념이 돼서 학습을 통해서 데이터에서 중요한 패턴을 찾아낼 수 있게 합니다. 즉, 구조적인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인풋 비디오에서 자세 추정 포즈 이스티메이션 알고리즘을 통해서 관절 좌표를 추출을 하고
추출된 관절 시퀀스로 공간, 시간 그래프를 구성합니다. 여러 개의 CTN, GCN 레이어를 통과시켜서 점차 높은 수준의 특징 맵을 생성을 하고 소프트맥스 분류기를 통해서 행동을 분류를 합니다. 이 구조에 대해서는 위에 그림과 같이 구조적으로 볼 수 있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파셜 그래프 컨볼루션과 파티션 스트래티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STGCN에서 GCN을 활용하는 데 대해서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이냐, 이러한 내용들에 관련된 얘기인데, 우선 GCN에서 설명했듯이 이웃들의 정보를 취업하려면은 우선 이웃을 정의를 해야 하고 그 이웃의 특징의 가중치를 곱하는 어떤 연산이 필요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라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우선 그래프는 이미지 픽셀처럼 정렬된 순서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웃이라는 그 이웃 집합을 몇 개의 부분 집합으로 분할을 해서 각 부분 집합에 대해서 하나의 학습 가능한 가중치를 할당하는 전략을 취하면 어떨까?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분할하는 방법을 3가지를 또 얘기를 해주는데 우선 유닛라벨링, 디스턴스 파티셔닝, 그 다음에 스파셜 컨피규어스 파티셔닝 이 3가지를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 유닛라벨링은 무척 단순하게 그냥 모든 이웃을 하나의 집합으로 묶는 방식이고 두 번째 디스턴트 파티셔닝은 중심 노드와의 거리를 기준으로 이웃을 분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스파셜 컨피규어 파티셔닝은 이게 나중에 보면 제일 좋은 성능을 보이는데 스켈레톤의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이웃을 3개의 집합으로 분할을 합니다. 우선은 자기 자신, 중심 노드인 자기 자신 하나, 그 다음에 무게 중심에서 더 가까운 이웃 하나, 그 다음에 무게 중심에서 더 먼 이웃 하나, 이렇게 3가지로 나눕니다. 다음 러너블 엣지 임포턴스 웨이팅은 러너블 마스크를 만들었는데 이걸 왜 만들었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모든 관절 엣지가 항상 똑같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점에서 착안을 한 건데 예를 들어 손을 흔드는 것과 달리는 행동 2가지가 있다고 합시다. 근데 손을 흔드는 행동에서는 손과 팔꿈치, 어깨의 연결은 중요하지만 무릎과 발목의 연결은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달리기 행동에서는 무릎, 발목의 중요도가 높고 손목과 팔꿈치, 그 다음에 어깨 연결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이렇게 각각의 행동에서 각각의 중요한 연결의 중요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모델이 스스로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러너블 마스크를 만듭니다. 다음으로 임플리먼트 CT-GCN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SDGC는 어떻게 적용할 거냐라는 얘기인데 그냥 그 분할 전략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웃을 여러 그룹을 나누었으니까 인접 행렬 A도 각 그룹에 해당하는 AZ로 쪼개서 각각의 다른 가중치 WJ를 적용해야지 모델을 조금 더 정교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인접 행렬 A도 쪼개겠다라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실험 결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한 데이터셋은 키네틱스와 NTU, RGBT 이 2가지로 키네틱스는 제약이 없는 환경으로 30만 개 유튜브 영상으로 구성된 대규모 데이터셋입니다. 오픈포스로 2D 스켈레톤을 추출하여서 사용하였고 NTU 데이터셋 같은 경우는 통제된 실험실 환경에서 만들어진 데이터셋으로 약 5만 6천 개의 영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얘는 3D 스켈레톤 데이터셋이고요. 평가 지표는 탑1과 탑5 를 사용했는데 탑1은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모델이 예측한 1순위와 정답이 일치하는가, 이고 탑5는 내가 예측한 순위 5개 중에 정답이 포함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둘 다 STGCN이 높은 성능을 달성했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키네틱스 데이터셋에서만 약간 RGB랑 옵티컬 플로어랑 비교했을 때는 그닥 성능이 좋지 않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델의 어떤
목적이 좀 다르다라는 '달라서 이런 성능이 나왔구나.'라는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어 예를 들어서 음 '기타를 연주한다.'라는 행위가 인풋 이 비디오로 들어왔다고 합시다. 근데 RGB나 옵티컬 플로어 같은 경우는 어떤 프레임 전체를 이제 이해하기 때문에 기타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데 SDGCN의 경우 스켈레톤만 보기 때문에 기타라는 걸 인식하지 못하고 어떤 연주하는 행위 내지는 손을 흔드는 행위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어서 위에 두 개의 모델과는 조금 떨어진 성능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에벌레이션 스터디입니다. 각각이 이제 공간 컨볼루션을 사용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분할 전략에서 어떤 분할 전략이 더 좋은 성능을 냈는가에 대해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은 어 TCN 템퍼러를 이용한 게 GCN보다 성능이 더 낮아서 GCN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분할 전략 같은 경우에는 스파셜 컨피규레이션이 가장 좋은 순위를 달성했고, 엣지 중요도를 봤을 때 약 1% 정도의 성능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결과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컨클루션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두 개의 대규모 데이터셋에서 기존 소타 모델들을 뛰어넘는 성능을 달성을 했으며, 기존의 연구 방식들인 수작업인 어떤 매뉴얼 포뮬러를 만드는 그 과정을 뺐고, 동적인 패턴과 시공간적인 패턴을 사용해서 이제 자동으로 학습을 할 수 있는 방식이 가능하고, 이게 더 뛰어남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퓨처 워크에 관해서는 STGCN이 이런 그래프 구조에 통합하는 맥락 정보를 그래프 구조에 통합하는 방식을 했기 때문에 다양한 후속 연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